형, 근데 형 MBTI 뭐예요? 어? 형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요? 일 실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댓글로 좀 달아. 30위가 한꺼번에 얘기해줄게. 자가발전 시즌3 종료 기념 유튜브 댓글이나 자가발전 홈페이지에서 아망드, 은실장, 이긍정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긍정씨가 이번 주에도 헤드라인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이죠, 긍정씨? 네,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점을 우려한 제안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전원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3차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인데요. 타다에 대한 이야기나 M미터기에 대한 이야기,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서비스 약관 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약관 중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채널에도 광고 영상을 게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유튜브 광고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SK텔레콤이 통신사가 아닌 ICT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명 변경입니다. 전망에 따르면 텔레콤도 떼어내고 그룹명도 떼어내고 궁골쇄신하려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거론되는 사명은 티모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요? 금융결제원이 드디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면법이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서 금융인증서를 출시하는 건데요. 많은 은행이 참여하고 편의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여전히 사용은 가능한데요.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올해 3월부터 일부 베타 유저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던 엑셀의 let 함수가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let 함수는 값이나 계산에 이름을 붙이는 함수인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변수 같은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은대리 엑셀 팡션 같은 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면 지난 18일에 열린 카카오의 연례 개발자 행사 IF 2020에서 김택수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였는데요. 앞으로는 다들 농산물을 파는 프로필도 하나씩 가질지 모르겠네요. 네, 한 주간의 소식들 헤드라인 쭉 읊어봤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들이 많네요. 신기한 소식도 많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이 이제 두 개로 나뉠 것이다. 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로 나뉠 것이다. 멀티 프로필이라고 네, 하죠. 이렇게 되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을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친구를 눌러보면 네. 카카오톡에서 이 사람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어떤 정보들이 뜨죠. 네. 이름이나 뭐 별명이나 여러 가지. 네,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 은 실장이 되게 즐겁게 놀고 그 놀고 즐거운 표정을 찍어서 프로필 네. 사진으로 했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보면 안 되지? 왜냐면 연차를 내고 아프다고 했거든. 요즘 같은 시국에 말이야 놀러를 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쵸. 혼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숨기고 싶은데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멀티 프로필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필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기본 프로필 같은 걸 하나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본 프로필 같은 걸 하나 지정해 놓고 네. 사람에 따라서 바꾸는 세팅을 아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필을 보여주게 만들 수도 있을 테고 네. 뭐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지금처럼 쭉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이게 되게 이제서야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내가 하나의 롤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어떤 날에는 회사의 개발자이기도 하고 일요일에는 자가발전 팟캐스터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어떤 모임에서는 그냥 친구들과 그냥 뭐 그냥 철없이 노는 네. 그냥 20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건 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유용한 네.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옛날 옛적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네.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얼굴이 여러 개였었대요. 그리고 여러 개인 게 일반적으로 그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의 필수적이래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카오톡도 생기고 전화도 생기고 문자도 생기고 SNS 생기고 이러니까 그 간극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미래 사회에는 그걸로 인해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SNS에 남이 하면 또 우르르 가서 한번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개인에 대한 페르소나 벽이 무너지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이 이제 일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병용해서 쓰는 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엄청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 일환에서 개인의 어떤 성향을 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카카오톡이 이런 노력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워크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일과 생활을 네. 분리할 수 있게끔. 왜냐면 워낙 뭐 카카오톡으로 일한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카카오톡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도 약간 우려를 했던 것 같고. 일부러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약간은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공적인 부분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사적인 부분에서도 공적인 똑같은 걸 대입하지.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아니 뭐 놀 수 있지. 그치. 왜 근데- 클럽을 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학부모가 이제 항의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것 맞아. 같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 네. 혼나야 돼 아주 그런 사람들. 네, 근데 있으면. 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연례 행사, if 네. 이게 되게 카카오에서 크게 연 행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저희가 멀티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안녕 하고 갔을까? 아니겠죠. 여러 개 그건 좀 아니죠. 있었겠지. 네, 다른 것도 되게 소개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말하고 가는 것도 좀 임팩트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 정도로 큰 문제라는 걸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아, 거잖아.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그 예전에 이발소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증 같은 거를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신분증을 있었죠. 제체한다. 뭐 그렇죠.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카카오 지갑이란 게 생겨가지고 네네네. 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인물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믈리에가 찾고 싶어. 그럼 소믈리에를 찾으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믈리에를 채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 소믈리에들이 이렇게 쭉 나오던가. 그렇죠. 근데 그 프로필은 아까 말했던 멀티 프로필로 나오는 거지. 좋네. 그러면은 그 아까 헤드라인에서 읽어줬던 농산물 판매하는 계정을 만든다. 네.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이제 헤어졌어. 연애를 하다가. 음. 근데 자꾸 남자친구나 아니면 상대방 여자친구나 네. 누군가가 질척거려. 자니? 그러면은 자니. 새벽 2시에 자니? 네, 표정 굳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프로필 사진이 마치 전화번호가 바뀐 것처럼 네네. 직영 농산물 100% 판매로 했고 올해 첫 햇사과 판매합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산물 판매하는 것처럼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생돼지 잡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갑자기 말 걸기 좀 무섭잖아요. 아 그렇죠. 무서워지죠. 그렇게 이제 떨쳐내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마 멀티 프로필이 생기면 거기에 활용되지 않을까. 제 계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이유가 네. 그런 거였군요. 아, 농협 직원분이세요? 네, 거의 프로필이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
그 다시 연례 행사 네네네, 이야기로 돌아가서 뭐 넥슨은 NDC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데뷔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카카오도 이프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들이 뭐 대부분 그렇듯이 이프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네. 근데 사실 NDC나 데뷔에서는 뭔가 자기네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치. 올해 우리가 이런 기술을 썼고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런 뭐 어떤 행사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술들을 공유를 할게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프는 이번에 카카오톡에 기능 추가를 예고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애플 WWDC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모티콘도 공짜로 주고 참여하면요? 네, 아니, 그 상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네. 갔었어야 되는데 네네네. 온라인으로 열리니까 되게 접근성도 괜찮다. 뭐 물론 데뷔도 그랬지만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병행해도 되겠죠. 아마 라는 병행하시는 생각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행하는 업체들이. 네. 일단 뭐 이번 이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이거 두 가지만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네, 것들이 엄청 많이 공개됐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엑셀에 렛 함수라는 게 추가되었다. 네. 이런 건데 저는 엑셀을 잘 모릅니다. 렛 함수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엑셀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오피스군. 네. 업무용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하고 네. 판매하는 스프레드시트용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또 전에 한번 준비해서 온 적이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네.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저번 시즌인가 했고 네. 이거 엑셀의 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함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함수 중에 이제 새로운 함수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let, 네. let이라는 함수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어떤 변수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렛이라고 하고 렛 뭐는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그 값은 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값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 x 네. 이렇게 우리 수학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네네네. x.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그 x가 몇일지 x가 2다라고 네. 하면 x하고 2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식이 들어가요. 네. x 더하기 1. 그러면 x가 2인데 x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다시 한번요. 미지수 x가 있어요. 네. 그리고 x는 숫자 2래요. 네. 자, 그럼 x 더하기 1은 몇인가요? 그럼 3이죠. 그렇죠. 3이죠. 그렇게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게 변수를 넣어갖고 지정하는 함수가 추가되었다. 그러면 이게 함수가 추가됐다는 게 어떤 함수군처럼 여러 가지가 막 추가된 게 아니고 네, 하나의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렛이라는 함수가 추가된 거 네. 하나가. 그럼 걔를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응용을 해서 뭐 자동 계산이 되게 만들든지 연산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예시로는 x라는 값을 1이라고 박아놨지만 네네네. 이거를 뭐 A1에 있는 칸에 있는 값으로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지원한다든지. 이제 엑셀에서 그 값만 바꾸면 계속 그 값에 맞춰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비슷한 함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if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개념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해서는 만들 수 있었으나 네.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함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가 뚫린 거야. 삥 그러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그러니까 있었어. 엄청 길게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막 하게 만들면 됐었는데 네. 아무튼 좋네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 너무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반대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이거는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그쵸. 저처럼 고등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도 이 기본 수학만 알고 있는 산수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도입을 해서 써볼 수 있는. 고등교육 필수 교육 과정 아닙니까? 제가 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잘 네네. 못 받았어요. 풍산계라고요? 아 근데 때문에 이게 뭐 이 렛이라는 글자 자체가 요즘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되게 네. 많이 쓰이는 그 변수 선언 구문이에요. 맞아. 이렇게 써요 렛 자체가. 뭐렛 x 하면 이제 x에 어떤 값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렛츠고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아 거기에 렛이야? x를 1로 하자. 네. 그거야. 아 렛츠 x1. 그러니까 그 느낌이군요. 이게 어차피 영어권에서 만드는 네네. 거잖아요. 그쵸. 걔네가 보기에 말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은 것 같고. 그러네. 일단 근데 이게 올해 3월부터 베타 테스트용으로 계속 돌고 있다가 네. 네. 이제 정식 버전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기죠. 뭔가요? 은 실장은 최신 버전을 쓰는데 그래서 렛을 써서 은
부실장이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 파일을. 네. 저는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엑셀 2007을 쓰고 있어요. 엑셀 파일인데 아니 은대리 엑셀을 너무 이렇게 거국적으로 쓰는 거 아니요? 진짜로 소 잡는 칼을 썼네요. 네. 그러면은 팡션. 네. 엑셀 팡션 같은 걸 써버리면 어떡하나? 안 보이게 말이야. 손으로 다시 검사를 해보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바로 생긴 기능들을 쓰는 데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PDF가 아니라 엑셀 자체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제 다른 셀을 변수처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아 저기 안 보이는 뭐 맞아요. Z10에 있는 그런 셀에 값을 넣어놓고 변수처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프린트 해보면 백지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다라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 엑셀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함수가 어떻게 추가가 돼? 함수는 고정된 거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소식 들을 때 지금도 궁금한 건데 함수는 일종의 엑셀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앱들 엑셀, 구글 시트 또 뭐 있죠? 뭐 매개 넘버스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통적인 함수를 거의 쓰니까 네. 저는 그게 일종의 그 아스키 코드처럼 지정되어 있는 함수들인 줄 알았어요. 국룰. 네,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그치. 근데 이게 추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에도 다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아망드는 이제 딴 데서도 저 슬슬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군요. 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냥 다른 언어들에서 언어에서.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고 있다는 거고 네네네. 뭐 다른 그 넘버스나 네. 뭐 오픈 오피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엑셀 파일을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엑셀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 그럼 따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네네네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국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엑셀이 1차적으로 발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것들을 예전에는 그 VBA라고 해서 완전히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렇죠. 이용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엑셀이 그걸 좀 걷어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비주얼 베이직을 걷어내요? 조금 걷어내려고 비주얼 베이직은 이미 좀 많이 내쳐졌고요. 할 줄 아는 유일한 언어인데 아, 그걸 걷어내는 그리고 어떡해요? 요새 트렌드가 코드 없이 코딩하기야. 근데 이걸 이용하면 진짜로 준 코딩에 비슷한 연산을 자동으로 만들 수는 있겠네요.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수가 계속 추가가 돼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올해만 해도 몇백 개 추가됐어. 그럼 렛 함수를 굳이 얘기하는 건 이 정도로 범용성이 있고 편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다른 것들도 정기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걸로 이제 어떤 엑셀 자체를 공유하거나 이제 공적인 문서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사용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엑셀에 렛 함수가 추가됐다는 소식과 함께 손쉽게 계산을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융결제원 소식입니다. 네. 이제 지겹네요. 공인인증서 소식.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뭔가 구체화된 소식이 온 것 같아요. 조금 읽어봤을 때. 금정 씨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이제 예전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죠. 아주 오래 전부터. 네.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속 자가발전 태초부터 얘기해 오던 게 공인인증서 문제인데요. 네. 이제 이게 바뀐다라고 아예 선포가 됐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행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네. 공인인증서 개선이 대선 공약이었어 거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냐 마냐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럼 언제 되는데였는데요. 이 전자서명법 개정이 12월 10일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한 달도 안 남았어. 전 진작부터 이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2월 10일 날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개정안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네. 슬슬 은행들이 이제 뭔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결제원이 저희가 좋은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하면서 공개를 한 거죠. 그 금융결제원은 우리가 이름이 듣기에 되게 공공기관 같지만 네. 사기업이고 사단법인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도 사실상 인증서를 팔아먹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뀐 대로, 지금 개정된 대로 앞으로 인증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상태가 되면 누가 그 불편한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미 그 인증서 시장을 잘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름도 어려운 금융결제원 쓰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에 있는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부터도 드는데요. 그리고 네. 더 무서운 거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융결제원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왠지 공공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죠. 이제 슬슬 그 아망드가 말씀하신 길을 닦는다는 게 이게 뭐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야 굳이 그런 걸 마치 공인인증서를 안 써도 돼 라는 것처럼 이렇게 UX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면 네.
내부의 공인인증서처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한테 안 보여줘. 그러니까 마치 그게 없는 없는 것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점점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제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게 좀 이제 그 금융결제원 입장에서는 약간 똥줄이 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출시를 하겠습니다라는 기사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은 거의 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10일부터 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이면 우리도 슬슬 이 인증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소식을 소개드릴 때는 공동인증서라는 게 나옵니다. 네. 라는 소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최종 정리가 된 게 그럼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얘네가 공동인증서는 너무 좀 올드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 나온 이름이 금융인증서라는 겁니다. 올드에서 바꾼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증서 이름이 금융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인증서의 이름이 네. 금융인증서. 그러니까 약간 그 기술 이름을 말하는 것 같잖아. 네. 근데 아예 제품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은근슬쩍 이렇게 묻혔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이제 12월 10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름을 공동인증서로 바꾸고 네.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거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1년 단위로 새로 갱신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점진적으로는 그냥 사용률이 떨어지면 안 사용되게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네요. 누가 억지로 그거 갱신해가면서 계속 쓰겠어. 불편하니까. 어차피 이제 공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공인이라는 네이밍을 떼버리고 네. 공동으로 공동인증서 좀 구리거든요. 저기 와닿지도 않아. 뭐 그렇게- 그렇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인증서를 이제 약간 이제 밀어놓고 금융인증서를 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새로 나온 금융인증서가 아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말은 마치 필수적인 인증서인 것 같지만 그렇지. 각 은행이나 뭐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인증서랑 뭐 다 다른 또 하나의 제품인 것뿐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금융인증서가 어떻게 특별한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건 이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3년 동안 이제 쓸 수 있어요. 한번 유효기간이 받으면. 늘어났어. 많이 늘어났네요. 네. 원래 1년에도 3배나 늘어났어요. 3배나 늘어났어요. 네. 3년에 한 번씩 불편함은 있어야겠지만. 없어요. 왜냐면 없어요? 자동으로 네. 연장되거든. 오. 그래서 난 유효기간이 왜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게. 이 사람이 바뀔까 봐 그러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냥 확인 연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오케이 누르면 오케이 바로 누르면. 연장이 된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아마 안 쓰고 있으면 도용당할까봐 만료시키려고. 뭐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원래 범용인증서 인증받을 때 4,400원 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금융결제원의 어떻게 보면 큰 수익원 중 하나였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게 이번 새로운 금융인증서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약간은 청구를 하겠죠. 아니 요번 금융인증서 아마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이 할 수 있는 그 제공할 수 있는 은행용 네네네. 인증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다고 보면 그건 뭐 되는군요. 원래부터 무료였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 금융인증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네. 부분은 비밀번호가 드디어 간결해졌다라는 부분들. 느낌표에 대문자에 특수문자 넣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10자리 이상 복잡한 맞아요. 비밀번호 썼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비밀번호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제약이 없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네네. 최소한의 요건만 지키면 이게 더 복잡하고 너무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제한을 두니까 너무 유추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너무 정해지잖아. 그래서 나만 쓸 수 있는 뭔가 좀 편한 방법. 예를 들면 요즘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핀으로 로그인 한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지문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간편 비밀번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지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해진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만 바뀌어도 정말 편의성이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많이들 지적되었던 뭐 유효기간이라든지 네. 패스워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다른 서비스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것 같다. 아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도 돼요. 뭐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만 이거는 이제 금융결제원에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딱 한 가지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은행에서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금융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우리나라 관공서 사이트들이나 특별히 이제 누군지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들 쓰인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금융인증서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결제원이 하던 공인인증서가 좀 강제됐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증서들과 평등해졌다고 하는데 걔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이제 법이 배정이 되면서 다른 관공서들도 인증서를 좀 두루두루 쓸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미 본인 인증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점진적으로 인증서 자체를 안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은. 다른 대체 기술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네. 그 휴대전화 인증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인증서 제도가 제대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벌써 여기 이렇게 셋만 해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라 정책 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해외 거주하시는 분은 스마트폰 그 번호가 없었고 인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예, 아무튼 뭐 금융결제원에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란 이름으로 바뀌고 금융인증서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증서가 출시된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SK텔레콤 소식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SK텔레콤이 은근슬쩍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SK텔레콤이 이제 T 브랜드를 이제 좀 리뉴얼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뭐 탈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합치는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ICT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SK텔레콤 하면 우리는 띵띵띠링띵 그치? 통신사. 통신사죠. 통신사로 생각하죠. 011 아닙니까? 011. 아, 언제쯤 얘기야. 신명나게 고객을 털자.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는 통신사가 아니라요. ICT 종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ICT가 뭘까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대학원 나온 사람이어가지고. 그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와닿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뭐랄까 그 한국의 통신 뭐 기술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무슨 파란 시퍼런 막 홀로그램 나오고 네네네. 사람들이 막 그 AR, VR 만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통합해서 뭐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겠다. 우리가. 최첨단 어떤 그 볼거리들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죠. 네. 근데 뭐 말이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어를 바꾸면 정보통신 기술 맞아요, 맞아요. 한국통신이랑 비슷한 이름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랑 경쟁을 하고 싶다. 우리는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신사 그냥 통신 하나의 뭐 통신 3사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IT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통신사도 IT 기업인데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랑 기술을 기반으로 더 클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걸 하겠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생각나는 회사가 소프트뱅크. 뭐 비슷하게. 근데 소프트뱅크는 역순이었잖아요. 통신사를 나중에 끼워놓은 그런 그렇지, 사실. 느낌이었지만 이제 여기는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새로운 앱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IT 회사가 되겠다. 좀 아예 신기술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커 가겠다라면서 저희가 소개했던 게 뭐 예를 들어 우버랑 합작을 해갖고 자회사 했고 벤처회사 하나 만들겠다. 네네네. JV를 설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1번가가 있죠. 11번가가 아마존이랑 손을 잡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렇게 벌써 이미 우리가 소개한 것만 벌써 2개. 그렇죠. 이거 외에도 되게 분사하고 뭐 팀앱도 분사를 하면서 맞아요. 하고 막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통신사가 아니거든.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이제 회사 이름도 바꾸자. 네네네. 언제까지 우리가 텔레콤 붙이고 살 거냐. SKT가 그 SK텔레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SK에서 항상 미는 게 T라는 브랜드죠. T맵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결국 텔레콤의 T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뭐 예전엔 T스퀘어 이렇게 바꾸자. 네네네. 그러니까 T는 못 버리겠어 솔직히. 하지만 SK랑 그룹 이름은 버려도 돼. SK가 원래 성경그룹인가 뭐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은 근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 이름 버리고 그리고 텔레콤도 버리고 T로 가자. 그래서 T스퀘어 하다가 다시 나온 이름이 티모입니다. 뭐라고요? 티모. 빨리 성대모사 한번 해줘요. 티모요? 티모. 정찰대의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길. 정찰대의 교율을 깔보지 마시길. 아니 근데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SK가 성경그룹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브랜드 하면 보통 SK라고 부르지. 뭐 T 머시기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네, SK라는 브랜드 자체가 올드해서? 올드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SK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네네. 하면 T 뭐라고 시작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T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티모인가? 아 그런가? T 뭐에 T 뭐예요? T 모시기 할 거예요. 이거였는데. T 모시기에 T 자예요. 네. T모가. 네, 아무튼 뭐 이름을 바꿔 볼까 하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번 주에 골자로 갖고 온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뭐 브랜드나 하는 일들도 바꾸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언론화, 이제 막 소식 전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런 거에 가깝겠네요. 근데 이름만 바꾼다고 사실 그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어떤 뭔가 거시적으로 보이는 뭘 갖고 와야 사람들이 얘네 진짜 딴 거 만드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그 동기부여를 주긴 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는 회사였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어도 네. 저 회사는 그냥 통신기업. 통신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티모야. 티모바일이요? 티모야. 네. 그러면 이제 저 일단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신사는 아닌 그런 개발사 회사가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 회사가 되는 거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많이 바뀌었다 네네네. 뭐 왜 얘네는 통신사 이름을 바꾸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네. 생각해 보면 SK텔레콤이라는 이름은 계속 왔어요. 다만 그 안에서 브랜드만 바꿨지. 맞아요. 브랜드 계속 브랜드만 바꿔가고 있었죠. 네이트였다가 뭐 T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왔지. 맞습니다. 그냥 실제로 사명은 계속 SK텔레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팀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팀으로 바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론됐다. 제 그렇죠. 생각에는 사장님이 티모가 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알게 됐으면 누군가 티모는 그 찢어야 되거든요. 뭔 말이야? 죽여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티모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네. 게임에서 네. 되게 얄밉게 구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 막 계속 이렇게 독침 같은 거 뱉는 거. 네네네. 그래서 티확찢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모는 확 찢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름 거론이 됐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한 부장님이나 차장님급이 조심스럽게 티모를 출력해가지고 대표님 사실 이게 티모입니다라고 보여주면은 안 되겠네라고 하고 바뀔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아니지 거기랑 콜라보해서 마스코트로 만들 수도 있죠. 귀엽잖아. 충격적인 걸. 그리고 통신계의 파란을 일으키는 아이가 되겠다. 약간 롯데월드 같은 느낌? 뭐 그래요. As you wish. 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뭐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 얘기를 들어보면 뭐 30대 팀장을 얹혔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네. 그러는 거 보면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양만 뭔가 우리는 통신사를 안 할 거예요가 아니고 마치 뭐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했던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 누구는 나이도 신경 안 쓰고 경력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오직 실력만 보고 네. 이 사람을 뭐 팀장으로 앉히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뭐 최고의 가치를 만든 네.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했을 때 네네. 그런 행보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은 실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결과물을 나온 게 없어요. 결과물이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가 아마존을 진짜 손잡고 데리고 오던지 네.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진짜로 실제로 굴러 다니던지 그치. 아니면 뭐 SK텔레콤이 뭐 어떤 택시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음.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던지 아니, 자동차를 만들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의 계획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 SK텔레콤의 그 2021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언플이지 않을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3사 통신사 중에 먼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다른 KT나 LG는 이런 얘기를 이런 방법 한 적이 없는데 SK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LTE 시장으로 오면서 원래 LTE 전에는 여러분 3G 시장에서는 당연히 SKT였잖아요, 뭔가 모두가 이제 1위 통신사. 근데 이제 LTE로 넘어오면서 이 주객 이게 막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객을 뺏겼다가 다시 주도권을 줬다가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있었는데 뭐 이런 데서부터 착안된 뭔가 기업 변화의 일환이 아닌지 전 이런 생각이 좀 뭐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KT랑 U+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KT는 원래 그냥 전신이 한국통신. 한국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버리기는 어려워요. 근간을 네네네. 버리기는 어렵고 네. LG는 이름을 U+로 바꾸긴 했지만 결국 LG의 계열사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LG가 뭐야? 그럼 LG 전자로 대표되잖아. 어차피 있으니까. 어차피 ICT 기업이에요. 얘네는. 그럴 수 그렇기 때문에 있겠네요. SK는 그 SK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SK텔레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떼어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 뭐 색감을 그런 좀 생각이 줄이고 싶었다. 말씀한 대로 LG는 ICT가 있으니까 못 만드는 거고 KT는 못하는 거고 근간이 할 수 있는 건 SK뿐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좀 시원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SK의 변화 아망드 말대로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발소에서 얼마나 자주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다 기대가 되네요 내년에. 네. 왜냐면 5G 경쟁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유튜브 소식입니다. 유튜브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개정 변화인가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네. 광고가 어떤 채널은 나오고 네.
어떤 채널 안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희 자가발전 채널은 광고가 없습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광고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어떤 채널은 죽어라 봐도 광고가 안 나오는데 네네. 어떤 채널은 진짜 돈에 눈이 멀었나 싶을 정도로 광고가 많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 중간에도 삽입이 되고 막 이러니까. 물론 스스로 넣을 수 네. 있지만 음.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채널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튜브와 이제 음. 파트너십을 맺고 네. 수익을 이제 배분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 이 계약을 맺는데 일정 수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음. 최근 재생 시간이 네. 4,000시간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된다. 네.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이게 넘으면 이제 너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할래? 그러면 우리가 니네 채널을 광고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줄게. 너랑 나랑 나누자.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근데 자가발전은 거기 아직 가입할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그 거국적인 신의를 위해서 그럼- 안 넣는 게 아니군요. 너무 넣고 싶어요. 그게 그러면은 시간이 됐고 조건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안 넣는 사람들이 일부러 유저가 안 있겠네요. 넣는 그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안 하면 광고가 안 붙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다비치의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넘었는데 라디오스타 나와서 나는 광고 넣는 법을 몰라서 못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고. 그렇지. 그리고 나라별 뭐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안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채널들 같은 경우는 광고가 네.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네. 이번에 약관 개정 11월 18일 날 개정된 약관을 보면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채널에도 광고를 보여주겠다라는 오. 내용입니다. 확정인가요? 이거는 이거에 그러니까 대한 것들은. 근데 요 그 내용은 약속. 확정이고요. 확정이에요. 시행은 이제 내년 중순부터 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내가 어떤 수익 조건이 돼서 그리고 나한테 그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파트너가 되면 나랑 이제 광고의 수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아직 조건이 안 돼. 그리고 너는 그럴 깜냥이 안 돼. 근데 광고가 등장을 해. 그럼 그거에 대한 광고 수익은 나눌 필요가 없으니 유튜브가 다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구글이 먹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얘기가 나올 여지가 충분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영화관 가면요. 내가 돈을 내고 영화를 보죠. 네. 8,000원 요즘 10,000원 넘는데 네네네. 뭐 10,000원씩 내고 영화관을 갔는데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내가 돈 내고 봤는데 광고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광고가 없으면 그 영화관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그 돈만으로는 네. 영화관이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건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유튜버가 너무 많아지고 네네네. 광고의 그 영상의 트래픽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유튜버 저장해야 되는 영상의 개수도 매일매일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많은 길이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좀 수익을 가져갈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리수가 될지 뭐 유리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글 입장에선 무조건 이게 반영이 된다면 어쨌든 가시적인 수익은 무조건 늘어나겠죠. 뭐 당연히. 플랫폼 이용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광고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느냐가 그렇지. 문제겠죠. 네. 뭐 시작할 때만 한 번씩 등장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한두 번씩 등장을 한다면 아마 보는 문제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내 수익도 쉐어가 안 되는데 하고 약간 울컥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구글 포토를 축소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네. 아망드가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구글 포토는 이제 논외로 치고 유튜브가 걱정이 된다. 유튜브 개인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 보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상이 어떻게 될까? 근데 바로 다음 주에 이런 소식이 공개가 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망드 말씀처럼 수익에 대한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요금제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친다면.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오히려. 프리미엄 안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된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리미엄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옥자들은 아마 이 광고가 추가되는 것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추가되는 것보다 차라리 프리미엄 계정의 비용을 뭐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도 광고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한 100명만 있으면 되더라고 이제. 네, 구독자 저희 시청 시간은 채웠거든요. 시청 시간은 채웠는데 네. 그 구독자를 못 채우고 있어요. 100명 이제 10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음. 어디서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친구분들 한두 명씩만 모시고 오시면은 네.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 머리- 뜨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구독 이거 응.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게 네. 내가 광고를 보기 위해서 구독자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 아 우리 구독자분들 다 프리미엄 쓰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무튼 유튜브의 변화 주목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만큼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왔던 시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거의 뭐는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할 수 있다, 뭐는 했다, 뭐가 새로운 게 생겼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 긍정 씨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법의 규제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혁신을 우리도 뭐 이제 벨리 있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은데 막히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네. 그렇다면 너네는 요 선까지는 허용해 줄 테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그만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리적 해석에는 다소 불법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으나 해석이 좀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차라리 열어서 오케이 니네가 편한 대로 일단 해석해서 해. 대신 이건 나중에 시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저번 시즌 때부터 조금씩 나온 건데 네. 왜냐면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는 계속해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네. 지난 또 18일 13차 회의가 열렸죠. 위원회의. 그럼 벌써 13차라는 거는 중간중간 몇 차를 가지면서 네. 샌드박스에 적용된 애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건 오케이 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죠.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 자가발전이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허용해 성인 주십시오.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이.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신청을 하면 이제 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이러한 신청을 했는데 네. 법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근데 얘네가 지금 이 서비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만큼 있대. 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꼭 막고 제한을 해야 될까? 일단 하라고 해보고 우리가 또 법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해봤더니 생각과는 다르게 잘 되네. 오케이 그럼 너네 풀어줄게. 이걸 계속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냥 신고 안 하고 먼저 해본 다음에 저희 샌드박스였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샌드박스에 참여할 사람들 신청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가 뭐 실질적으로 샌드박스 신청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타다. 우린 샌드박스야 라고 하면서 약간 네. 그랬죠. 근데 샌드백이 됐죠. 말을 잘해. 네. 그래서 이 위원 회의에서 이제 상의하고 뭐 협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SKT, KT, LG 플러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게 우리가 계속 된다 했었는데 맞아요. 이미 원래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디지털로 신분증을 그렇지.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는 디지털로 하면 어떡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편해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오케이 한번 해봐 했는데 좋대 사람들이. 그래서 반응이 이제 좋아. 풀어주는 거지. 근데 이거 저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거 쓰세요? 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저 술집 가서 진짜 오래간만에 네. 신분증 검사해가지고 네. 그 운전면허증 안 갖고 온 거예요. 너무 네. 기분 좋아가지고 막 지갑을 찾아봤는데 안 갖고 온 거야. 나 확인했다 이랬는데 안 돼가지고 이걸로 보여줬더니 그 스마트폰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한 인증 저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아직 제도가 알려지지가 않은 거지. 홍보가 안 된 사람들한테 거지.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네, 부분을 신분증 얘기하고 검사를 싶은 거고요. 했다. 네. 참고로 요게 이제 이게 풀렸으니까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샌드박스에 풀림이 있었어도 일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걔는 아직 샌드박스 안에 있는 거야. 완전히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샌드박스 울타리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한 게 작년인데 네네네. 올해 9월쯤에 또 카카오랑 네이버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참여하는군요.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심전도 장치, 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네. 그것도 이번 시즌에 계속 이슈였었죠. 그렇죠. 네. 애플워치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샌드박스로 누가 신청을 하고 좋은데 그럼 풀어볼까 해서 애플워치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이제 타다가 음. 또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타다가 다시 한번 또 참전을 하는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렇게 보면은 샌드박스는 약간 그 IT 전쟁터 같은 곳이네요. 약간 투기장 같은 곳이군요. 투기장까지요? 서로 싸우는 곳들이에요. 네. 그래서 타다가 어떤 허가를 받았느냐? 네. 일단 타다가 왜 이 역외군수법 개정으로 좀 철퇴를 맞았냐 하면 네네네. 이거 하려면 택시 기사를 고용하세요. 혹은 맞아요. 택시 운전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세요. 네네네. 라는 거였죠. 음.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모두 이 자격증을 딱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철퇴를 맞은 건데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건 아니 이분이 택시 기사가 될 뿐이야. 될 뿐인데 지금 없는 거야. 예비 택시 기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음. 예비 택시 기사면 일단 고용을 해서 음. 운전할 수 있게 해줘. 대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증을 반드시 딸게. 그게 근데 이거는 사실 샌드박스를 열어주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진 않네요. 대신 어떤 IT 혁신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닌 그러니까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이 일을 먼저 시키고 음. 그 기간 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그 기간 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고 기사가 네.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뭐 안전의 문제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런 민간 기업에서 이 기사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조금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싸움이잖아 사실 이게. 이게 그렇지.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3개월 해보고 네. 사실은 해보고 나는 택시가 안 맞다. 택시 기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뭐 괜찮은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까망도 말씀은 어차피 라이센스라는 게 중요하다면 그걸 위한 제반 기간이 더 길든가 차라리 길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이렇게 굳이 풀어주면 안 되죠. 넣을 필요가 없다. 네. 3개월 하고 아마 뭐 내가 진짜 할 만하다 하면 기사 자격증을 기사분이 딴다든지 아니면 뭐 타다 측에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네. 준비된 아니면 제반 환경을 저희 3개월마다 이제 재계약인데요. 죄송한데 이게 저는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든 게 이게 이미 뭐 문화예술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안 좋은 막 노동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 계약직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거든요. 네. 2년 계약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년 364일째 계약을 해지하고 그치. 이제 다시 계약을 이틀 뒤에 재계약. 한다든지 이틀 뒤에 계약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따고 싶어 이거를. 근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줘. 거기서 3개월 뒤에 넌 따야 돼. 안 땄다? 그러면 이제 넌 안녕. 하고 또 3개월짜리 인력을 계속 뽑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택시 기사가 될 상인가? 3개월 안에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 또 앱 미터기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탔던 택시도 앱 미터기 시범 대상이라서 그걸 네. 쓰던데 원래 그 택시를 타면 이제 요즘 말 아니죠. 뭐 네. 빙빙 도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미터기라고 부르는데 몇 미터를 주행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엔진 회전수랑 바퀴 회전수를 곱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엔진 회전수 곱하기 바퀴 가만히 서 회전수. 있어도 돌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항상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엔진과 바퀴는. 음. 그래서 만약에 미터기를 바꿔야 돼. 음. 그럼 모든 택시를 불러갖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 그래야만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이 미터기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거 갖고 사람들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GPS 기술을 활용해서 미터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 역시나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PS 기반 엠비터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네. 뭐 일부 택시의 경우에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앱은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조작을 하느냐 네. 그리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을 하느냐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훨씬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런 앱 미터기가 생긴다는 게 저는 좋고 다만 얼마나 신뢰성 있는 회사들이 이걸 만들어낼까는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카카오나 타다나 이미 신뢰성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그럼 뭐 3개월 동안 쓰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죠. 3개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저런 소식들이 있었고 네. 여기 나온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류에 대한 그 통신 판매. 주류통신 판매. 그것도 있었고 이제 네. 풀렸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기존에 전통주였는데 이제 전통주 말고 다른 것들도 풀린다면서요. 네. 그거하고 이제 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아니면 선결제로 해서 가맹 택시를 타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충전해놓고 아무거나 불러서 타고요.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푸드트럭 공유 주방이랑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에요. 공유 주방이 뭐예요? 공유 주방 그냥 그 어떤 부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건물에 뭐 부엌 한 10개 만들어 놔. 네네네. 그리고 돈 내면 누구나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오. 전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뭐 예를 들어 기념일이다. 음. 뭐 여자친구나. 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나 뭐 빼빼로데이다. 네네. 뭐 이래서 초콜릿을 직접 만드는 수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등짝 때리지. 엄마가 등짝 때리거든요. 엄마는 안 만들어주고 온 집안에 초콜릿 냄새 다 나고. 온 집안에 초콜릿 냄새 나고 많은 자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공유주행을 가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지방 주방이군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도 나올 거고 아마 아. 네. 푸드트럭을 대여해주는 그런 공유 주방도 나올 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의록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실 수도 있을 테고. 그쵸.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를 창업하고 싶다. 그럼 이게 내가 처음 출범을 해서 오케이 난 샌드박스에 도전할 거야. 보다 기존에 누군가 샌드박스로 들어갔으면 거기 따라가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파생되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이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좀 한동안 저희가 길게 얘기를 했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업계 인수전 이거에 관련된 연장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월요일 날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네,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이제 월요일 날 기사가 올라가는데 아니 그 이발소 에피소드가 올라가는데 네네네. 월요일 날 아침에 공정위의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배달 서비스들의 뭐 처우나 네. 아니 환경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조건으로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렇게 보험을 들어라, 정규직 가입을 해라 이런 정책적인 조건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예언했는데 완전히 빗나가고 니네 요기요 팔아? 라고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다 이제 그 메신저에서 웃었지만 슬랙에서 막 서로 이제 웃었지만 무식한 방법으로 확 도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주에 소식을 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소식이었나요 지난주에? 그 독일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네. 그 배달 영웅이 있습니다. 네, 독일 히어로죠. 진짜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대표되어 있지만 음. 많은 나라에서 딜리버리 히어로 DH라는 서비스가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요기요랑 배달통을 갖고 있습니다. 요기요랑 배달통. 네. 요기요랑 배달통 갖고 있는데 배달통은 우리 기억 속에 좀 많이 지어졌지만 이제 뭐 요기요는 업계 2위란 말이에요. 네. 이 2위를 갖고 있는데 근데 2위와 1위의 겹차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변을 갖고 있어. 그리고 3위 이하의 곳과도 엄청난 겹을 갖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되게 잘 나간다는데 네.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배달이 많이 서비스가 된다는데 네네네. 우리가 진출하려면 우리가 1등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자본을 들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싸들고 왔죠. 따라서 팔아주세요 네. 했더니 우아한 민족이 오케이 땡큐지 같은 느낌으로. 팔게 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뭉치면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을 합치면 9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독과점의 위험이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제 나선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1위 업체를 인수하려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딴 데 넘겨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독점이 되더라도 제도만 잘 맞춰진다면 독점에 대한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책임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과점을 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책임을 견고히 해라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그냥 근본적인 얘기, 그냥 독점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동정이가 했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우아한 형제들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네.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그냥 생각 없지 뭐 돈 받았는데. 받았어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돈 받을 텐데 이제 인수가 되고 음. 이제 뭐 주식 배분하고 이러면 이제 돈만 받으면 끝이지 뭘 이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못 사게 될 그럼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씨 까다롭네 안 사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않아요? 아니 상관없지 그것도. 그래요? 이미 뭐 시장 가치가 그만큼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팔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DH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와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살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기가 수익이 안 나는 회사도 아니고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지만 네네네. 그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이렇게 관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뒷짐지고 그냥 되면 좋겠지만 아, 뭐 그래도 우리도 뭐 노력할게요. 약간 이렇게 분위기만 조정을 하고 네네네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쨌든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음. 2위 요기요를 버리고 음. 우아한 형제들을 먹을지. 그러니까 이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이 될 건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서비스들은 없는 거죠. 배달통 같은 서비스들만 있는 음. 건데 그런 모양새를 딜리버리 히어로가 과연 좋아할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는 수긍 못한다고 했지만 결론이 제 생각에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거래 입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독점은 하지 마. 어떻게 하든 좋은데 독점은 하지 마라는 거니까. 이게 우선은 네. 이미 배달통 요기요 중에 우리가 배달통을 잊어버렸죠. 그 설레를 보면 니네가 배민을 사면 뭐 하나 또 없애버리지 그게 않겠냐. 또 설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근데 DH 자체가 해외 그 많이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서비스 이름이 다 달라. 그리고 한 나라에 서비스 3-4개씩 가지고 있어요. 다 인수해 버리는군요, 그냥. 인수도 있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네. 해가지고 뭐 잘 나가는 거 못 나가는 거 둘 다 DH 거고 이런 식이 많아가지고 네. 얘네가 뭔가 문어발로 되네 망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네. 불복구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정위가 틀렸고 이대로 해라라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좋은 분들이 이렇게 김행 이런 데서 장행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겨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지난주에도 누차 얘기했던 것이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 그리고 독과점의 행동에 따라서 정작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수가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요기요를 버리고 배달의 민족을 사는 거야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브랜드를 변경한 SK가 등장을 해서 요기요를 낼름 주워 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어딘가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쪽이 나오는 거를 다른 기업이 살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티무 생각에는. 복장 입고 배달하면 되겠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 네.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럼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해진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는 수긍할 수 없으니 이제 의의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이거는 한참 더 걸리겠죠.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12월에 원래 결정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온 거고 조금 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 시즌 4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쿠팡 같은 데서 낼름 요기요를 산 다음에 쿠팡 요기요 이츠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규모가 딱 이제 좀 비등비등해지죠.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옆에 와서 내 생각에는 팔고 누가 산다고 해도 요기요란 이름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네. 아무튼 뭐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배달 음식 전문가인 아망드 씨는 계속 주목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도 시켜 먹으면서 뭐 어디가 좋은가. 어디 쪽이 맛이 치킨 맛이 좋은가? 어디가 배달 빨리 오나. 배달통. 배달통 지웠는데. 한번 해봐. 아직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 또 긍정 씨가 잘 준비를 해줘서 이렇게 적당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네. 네, 긍정 씨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된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과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